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ETF입니다. 오늘 밤 함께 볼 주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인컴 자산, 커버드 콜 ETF인데요. 8개월 만에 27조 원까지 불어난 이 시장을 찬찬히 뜯어보고 국내와 해외 주식 커버드 콜을 각각 두 개씩 골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내 계좌엔 어떤 게 맞을지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시장 전체의 그림부터요. 연초 15조 원이었던 국내 커버드 콜 ETF가 8월엔 27조 4천억, 8개월 만에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종목 수는 52개에서 62개로 늘었고요. 재미있는 건 새 상품이 쏟아져서가 아니라 이미 있던 대표 상품으로 돈이 몰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끈 형태가 바로 위클리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커버드콜을 이제 단순 배당이 아니라 하락장과 횡보장을 버티게 하는 현금 창출원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다만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도 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는 무려 48%가 늘어났는데 4월에서 7월은 16%,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은 5% 성장에 그쳤어요. 종목 수도 62개에서 멈춰 있고요. 폭발적으로 커지던 초기 국면을 지나서 시장이 조금씩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왔을까요? 유형별로 보면 위클리가 5조 6천억, 데일리가 3조 늘면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한 달에 한 번 분배하는 전통 월배당 타겟형은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죠. 한마디로 돈이 분배주의가 짧은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수익률보다 자주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리듬을 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커버드콜의 구조를 살짝 짚고 갈게요. 첫 번째 축은 옵션 만기입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 가치가 빨리 녹아서 프리미엄을 더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파는 먼슬리는 가장 고전적이지만 급등장에서 소외가 큽니다. 주 단위로 파는 위클리는 국내에서 사실상 표준이 됐고, 매일 파는 데일리는 약간 갭 리스크에 묶이지 않아 상승 추종력이 가장 좋아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상승을 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두 번째 축은 얼마에 얼마나 파느냐입니다. 먼저 행사가, 지금 가격에 딱 붙여 파는 등가격. ATM은 프리미엄이 크지만 조금만 올라도 상승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금 위에서 파는 외가격, OTM은 프리미엄은 줄어도 그 구간까지의 상승은 내 몫이 되죠. 그리고 매도 비중, 목표 분배함을 맞추면 유연하게 조절하는 타겟형과 정해진 비율만 기계적으로 파는 고정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의 조합이 결국 총 수익을 가릅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브드쿨의 가장 큰 함정은 자본 잠식입니다. 특히 V자 반등이 무서운데요. 10% 떨어지면 본전까지 11%도 넘게 올라야 하는 반등의 순간, 콜옵션 상당에 막혀 회복을 못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순자산 가치가 장기적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분배율보다 내가 영구히 포기하는 상승폭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해요. 반면 국내만의 무기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국내 지수 옵션 프리미엄은 현재 세금이 붙지 않고 종합소득과세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은퇴자나 자산가에게 이 절세 효과가 정말 강력합니다. 자, 이제 종목을 골라볼게요. 먼저 국내 지수 커버드 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순자산 1위 대표 상품이죠. 연 15% 목표 분배에 위클리 타겟형이라 급등장에서도 지수를 상당 부분 따라갑니다. 여기에 비과세 프리미엄까지 현금 흐름과 절세를 동시에 원하는 은퇴 인출형에 잘 맞습니다. 둘째, 코덱스 200 커브드 콜 액티브. 5% 외가격에 액티브로 운용해서 상승 여지를 남긴 상품입니다. 아직 상승을 노리는 축적기 투자자에게 좀 어울리죠. 다만 올 7월에 상장한 신상품이라 보수가 0.5%로 다소 높고 그동안의 기록이 짧다는 점은 감안하고 투자해보세요.
다음은 해외 지수 커버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나스닥100을 기초로 매일 옵션을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면서도 타겟형이라 나스닥의 성장을 함께 따라갑니다. 성장과 인컴의 균형을 원한다면 좋은 선택이죠. 둘째,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1% 외가격으로 상방을 최대한 열어둔 미국 대표 지수 저변동 인컴 상품입니다. 데일리의 외가격 조합은 축적계의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구조예요. 단 순자산이 아직 2천억 원대로 좀 작은 편이라 규모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해외형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은요. 정답은 내 계좌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정합니다. 아직 자산을 불려가는 축적기라면 데일리의 외가격, 고정형으로 상승을 살리고 기초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우상향 자산으로 가세요. 반대로 은퇴에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위클리 타겟형의 코스피 200이나 국내 고배당을 기초로 절세 효과까지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원칙 하나. 커버드콜은 전체 자산에서 10에서 30% 정도. 그리고 분배금의 절반 이상은 순수 성장형 지수 ETF에 다시 심는 투 트랙으로 운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대표 상품의 실제 성과도 같이 볼까요? 먼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코스피 200을 사고 코스피 200 위클리 콜옵션을 팔아 연 15%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지난 1년간의 그래프를 보면 커버드콜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은 상당히 잘 따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타겟형이라 급등 구간에서 옵션 비중을 줄여 상승을 열어둔 효과였죠. 다음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나스닥100 시총 상위 100개 기업을 담고 매 영업일 2일 만기 옵션을 팔아 연 15%의 프리미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선이 NAV인데요. 구간에 따라서 나스닥 100 지수를 오히려 앞서기도 했습니다. 매일 옵션을 새로 파는데 데일리 구조가 하루하루의 상승을 촘촘히 담아낸 결과죠. 데일리 커브드콜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시장은 27조로 커졌고 돈은 짧은 분배 주기로 이동했다. 커브드콜은 미래의 상승을 오늘의 현금과 맞바꾸는 교환이니 자본 잠식은 늘 경계하자. 그리고 국내는 절세, 해외는 성장. 내 계좌 단계에 맞춰서 10에서 30%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밤에 되는 ETF였습니다.